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담비 RC 담당 이용재입니다. 자, 2014년 11월 30일 시험이 또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셨던 결실을 맺을 시간이 왔는데, 자, 우리가 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예상 특강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한번 가져볼 예정입니다. 2014년도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토익의 새로운 패턴들과 고정적으로 출제되어지고 있는, 그죠? 네. 확보된 문제들도 있거든요. 자, 여러 가지 신과 구의 문제들을 조합해서 제가 오늘 문제들 한번 제작해 봤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 잊지 않으셨죠? 문제 먼저 읽는 것보다는 보기를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 자, 101번 문제는 여러분 4개의 보기를 보아하니까 complete이란 단어를 가지고 알맞은 형태를 골라내는 문제인데 will, 그 다음에 completed. 일단 동사였다면 시제를 묻는 문제로 나오겠고요. 동사가 아니라면 이제 준동사 문제로 넘어갈 텐데 Dr. Peter Swarmer, 주어가 나왔고요. 뒤쪽에 아무리 봐도 동사가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 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동사가 아닌 단어들은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 A번과 D번은 해석이 필요 없죠. 미래에 할 거냐 과거에 했냐라는 부분인데 시제를 말해주는 결정적인 단서 next.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will. 자, 보기를 통해서 시제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면 해석하지 말고 문장 뒤쪽에 시제를 말해주는 단서를 포착하자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보기를 통해서 이 문제는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셔야 돼요. 마음 편해지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를 조금 까다롭게 만드는 하나의 단서가 바로 as예요. 우리가 어릴 때 뭐 as good as well as, 일단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의 패턴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이 비교급이라고 하는 as의 안쪽에는요. 형용사와 부사, 딱 이 두 가지 품사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점 미리 알아시면 되게 좋아요. 비교급 혹은 최상급은요. 다른 품사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4개 보기에서요. sustainability, 명사 안 씁니다. 지금 sustainable, abl이가 붙어있는 형용사라든지요. 아니면 여기다가 ly가 붙어있는 부사. 형용사와 부사만 그 대상이 된다는 거 먼저 알아두시면 되는데 일단 이건 지금 분사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일반 형용사가 더 정답의 우선권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정답으로 이제 C번이 거의 확정되고 있는데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것이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인데요. 여기만 주구장창 계속 읽은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항상 앞에 있는 as를 살짝 가려보시면 좋습니다. 이것을 가렸을 때 빈칸의 품사가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비동사는 여러분 우리가 이 형식으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동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와 친한 형용사가 오늘의 정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앞에 as가 붙는다고 생각하세요. 결국 as 안에 들어있는 품사를 고를 때는 앞에 있는 as를 지우고 선택하라 라고 하는 그 스킬을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C번이었습니다. 세 번째, 의미 구별 문제가 되겠네요. 많은 분들이 이 토익을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한 단어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고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양식서, 정보가 막 기재해야 되는 그런 정보지를요.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작성을 하라는 얘기예요. 귀하가 주문한 것, 지금 주문을 막 했어요. 그것이 swift, 빠르게 뭐뭐 되기 위해서는. 그죠? 네. 여러분, 제품을 주문하고 나면 빠르게 우리가 뭘 원합니까? 당연히 배송을 원하겠죠. 4개의 보기 중에 배송이란 단어 delivery, 정답은 B번이겠죠. 그럼 오늘부터 이 delivery란 단어를 배송이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order, 주문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항상 이것은 하나의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문이라는 것을 할 때는 우리가 무슨 동사 씁니까? give an order, place an order.
이런 동사를 같이 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주문품을 받을 때는 또 receive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주문을 하면 그 다음에 배송이 되겠지. 오더하면은 delivery란 단어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고 배송은 빠른 게 좋은 거겠죠. 그럼 swift란 단어도 이 단어 하나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일련의 그 흐름 속에서 어휘를 암기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누군가는요, delivery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배송!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요, delivery, please complete the information for swift delivery of your order. 이 문장과 여러 가지 단어가 생각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종합적인 학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A, B, C, D 보기 보세요. 이게 해석이 필요한 문제입니까? 아니죠. 단어 하나 갖고 알맞은 형태를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걸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내볼게요. ability. 이 단어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뭔가요? ability to, be able to. demand란 단어 똑같은 논리성인 겁니다. demand, 요구, 수요 아니죠. 투부정사와 친한 단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암기를 어떻게 했느냐를 한번 직접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demand 한 뭐가 먼저 들어오세요? demand, 요구, 수요. 그럼 여러분은 토익이 약하신 겁니다. 오히려 demand to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최근에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명사들이 attempt 투부정사 혹은 opportunity 투부정사. 요게 이제 2014년, 그죠? 네. 8월, 9월 요럴 때 나왔던 단어들인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문법서 중에서 투부정사와 친한 명사들을 정리해 놓은 파트가 있다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두라는 단어가 나오고 뒤쪽에 빈칸이 뚫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문제는 단서가 있다는 거겠죠. that 관계대명사가 있다면 앞에는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는 명사의 자리인 것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4개의 보기 중에서 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건 A번과 C번인데 자, 단복수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면 또 다른 단서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뒤쪽에 that is 관계사 이하의 동사에서 is라는 동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is를 받쳐줄 만한 선행사도 단수가 되는 거죠. 단수 명사는 C번의 research인데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research라는 단어 자체가 불가산인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불가산 명사라는 걸 미리 사전에 알아두시면 이런 형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눈에 확 보이실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 말로 조사하다 하다 할 때 그 동사가 항상 do를 씁니다. 여러분 do research 이 두 단어는 여러분 한 덩어리로서의 결합체라는 것을 느낌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약하다 할 때는 어떤 동사를 쓰죠? make a reservation이죠. 결정하다 make a decision. 근데 조사하다 할 때는 do research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다지만 어느 때는 make를 쓰는 경우가 있고 어느 때는 do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동사도 중요하고 research 불가산.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전치사 문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제는요. Jackson Systems Incorporated라는 회사에서 지금 오프닝이 났다는 겁니다. 오프닝이라는 것은 여러분 회사에 공석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야 무슨 자리야? 뭐 대리야? 뭐 과장이야? 인사과야? 이것이 나와 있는 직접적인 대상. 그죠? 어디 자리가 지금 비었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항상 opening for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오프닝 다음에 for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opening for a director 요게 한 덩어리로서 여러분들이 묶어 놓으시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이번에 디렉터 자리가 하나 비었더라고. 그럴 때 opening for a director 영어도 덩어리예요. 우리가 화학식 같은 거 항상 이렇게 쓰잖아요. CO2 같은 거. 이게 덩어리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오프닝은 공석이 아니죠. opening for a director. 중요한 건 여러분 오프닝이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뒤쪽에 뭐 research 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research 뭐 field 그죠? 연구 분야에서 지금 빈자리 하나 났대. 이거 분야가 나올 때 또 인쓰거든요. 그러니까
for하고 in을 opening for, opening in이 아니죠. opening for 다음에 직책, opening for a director. 이게 한 덩어리 자체로 여러분들이 외우시지 않으면 절대 이 정답을 다음에 골라내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치사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일단 5 o'clock. 시간과 관련된 단어와 함께 쓰지 못하는 단어 두 개만 지워볼게요. with와 시간 명사 안 쓰죠. 그 다음에 than이라는 단어는 비교급의 결합체입니다. 앞에 more 혹은 er, 비교급의 형태가 있을 정답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없어요. for와 until입니다. 그러면 for라는 단어는 뒤쪽에 뭐가 나오죠? 기간이 나오죠. for 2 hours. until은요, 일반적으로 시점이 나오는 게 더 익숙하죠. 2시까지, 언제까지 시점이 나오고 for는 기간이 나옵니다. 5시를 하나의 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5시라는 그 시계에 나와 있는 그 5시를 우리가 기간으로 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until 정답은 B번이 맞습니다. 이게 왜 앞에까지 다 해석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라는 거죠. 다음 문제. 자, 대명사의 격을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he가 주어고 동사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격 안 돼요. 그런데 뒤에 나온 단어가 magazine subscription. 명사를 보여주고 대명사의 격을 고르는 거 하나밖에 없겠죠?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소유격. 그죠? 대명사 문제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 빈칸이면 주어. 동사를 빈칸으로 뒤쪽에 뚫려 있으면요.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전치사 뒤쪽에는 목적어예요. 다만 여기 목적격을 쓸 때는 뒤쪽에 명사가 없어야 되죠. 동사 뒤에 목적격, 네, 그렇게 고르시면 안 되는데 뒤에 명사가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소유격입니다. 아시겠죠? 네, 소명. 사람이 소명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무슨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정답은 his magazine subscription. 알겠습니까? 네, 명사 앞엔 소유격이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품사 구별 문제인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listen to the music, listen to the radio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depend on,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볼까요? respond to. 제가 지금 적은 단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단어가 뒤쪽에 다른 단어와 하나의 수거처럼 연결되는 단어들을 제가 적은 겁니다. Listen to my heart. Listen to my heart beat. 네, 이거 노래도 있잖아요. 오래된 노래다. 그죠? 네. Depend on, respond to. 이렇게 동사와 뒤쪽에 나온 전치사가 결합이 된 이런 단어들 중간에 빈칸이 들어가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얘는 원래 얘랑 친한데 listen하면 to가 더 친한 사이가 돼야 되는데 굳이 빈칸을 이렇게 뚫어놨다는 얘기는 to 뒤쪽이 아니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 그 이유가 있을 거죠. 얘하고 뭔가 할 말이 더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중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얘한테 할 말 잠깐 있거든요. 동사와 관련된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동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품사가 누구죠? 부사겠죠. 그래서 답이 D번입니다. 오늘부터 동사와 전치사가 보이는 문제가 수거처럼 느껴지고 빈칸이 뚫린다면 무조건 부사를 골라내시라는 스킬을 한번 가져가 보시라는 얘기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동사죠. 해석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석으로 직접 풀 수도 있을 겁니다만 이 단어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assist가 무엇의 동의어입니까, 여러분? help죠. help는 뒤쪽에 somebody, 그죠? 네, somebody,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전치사 with, 제일 중요한 거 somebody가 붙어야 됩니다. Can I help you? 잘 안 붙죠? tell, 그죠?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tell me, tell me. tell 뒤에도 항상 somebody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lend가 뭐죠? 빌려주는 거죠. 사형식 동사. Could you lend me some money? Could you lend me some money? 돈 좀 있냐? somebody 와야 됩니다. 설명하다, 이 단어는 뒤에 somebody가 굳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빈칸 뒤쪽에 how, 이하 자체가 somebody는 아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답은 D번이에요.
여러분들이 A, B, C번의 동사에 대해서 assist 도와주다, tell은 말하다, lend 빌려주다 이렇게만 외우신 분과 이 단어들 뒤쪽에 구조적인 특징까지 같이 외우신 분이라면 누구에게도 정답성이 많겠습니까? 동사를 외울 때, 단어를 외울 때는요. 뜻도 중요하지만 어법과 함께 단어를 기억하시는 것이 토익에서는 효과가 좋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을 한번 제가 품사적으로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해볼게요. search as는 전치사예요. when과 although는 접속사입니다. in addition은 여러분 연결어, 접속 부사죠. 이 단어는 여기까지 써야지 전치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접속사가 정답 되려면 주어 동사가 뒤쪽에 나와야 되고요. 전치사가 정답이 되려면 그냥 명사 하나만 있어도 정답이 되고 또 물론 뭐 동명사 ing가 정답이 나와도 가능하겠죠. 뒤에 보세요. checking. 요 문제는 잠시만요. 다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단 in addition은 뒤쪽에 to까지 와야지 정답으로 고르고 말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D번은 제거할게요. search as는 전치사, when과 although는 접속사. 네, 여기까지는 아까 한 거랑 똑같죠. search as를 정답으로 고른 틀을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 명사 있고 search as 명사. 양쪽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런 거죠. 뭐 망고, 바나나와 같은 열대 과일들. 여기가 집합이고요. 여기가 원소들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ing 같은 동명사가 오는 구조가 search as 뒤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 이 문제는 when과 although라고 하는 시간의 접속사 when과 양보의 접속사 although를 분사구문과 결합시켜서 의미적으로 골라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황을 볼게요. Please make sure that you have one form of a picture identification. 산이 들어있는 신분증 하나의 양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Checking in at the counter. 숙박업소의 카운터에서 수석줄자 밟을 때. 언제 그거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할 때. 당연히 when이죠. although는 언제 쓰는 겁니까? 양쪽이 반대 상황인 거죠. 그죠? Although you are a good man. You are a good man. 비록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만 I will not marry you. 난 너랑 결혼 안 해. 이렇게 반대적인 상황을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문제는 when이에요. 그럼 이 문제도 어떻게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거냐면 when을 쓸 때는 명령법이 잘 나온다더라. 이렇게 하는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런 말이 되게 나오거든요. 세수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when 정답일 때 명령법과 잘 어울리고 when 뒤쪽에 분사구문 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when의 특징으로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뭐 할 때 이렇게만 넘기지 마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비동사 나왔죠? 비동사 뒤쪽에 형용사 골라내는 건 너무 쉬운 문제다. 그죠? 네. 그러면 simpler 안 되냐? 비교급이면 뒤쪽에 than이 올 때 가능하겠죠. 네. 없으니까 A번. 이 투는 부사니까 가로치고 제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The new copier. copier는 여러분 복사기예요. 복사기가 causing problem.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 breaking down이라는 것은 고장 나는 거예요. 복사기가 이건 로보캅 소리인데 그죠? 네. 어떻게 고장 나서 ceasing to work at various time. 여러 번 작동이 멈춘다는 얘기예요. 하루를 통틀어 봤을 때. 이 문제의 정답은 제가 귀납법적으로 한번 접근 한번 해볼게요. 정답이 B번의 intermittently가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번 써볼까요? 간헐적으로. 요즘 우리 시대에 참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간헐적이라는 단어죠. 한때 좀 인기를 끌었던 그죠? 아이고 이거 F예요. intermittent fasting이라고 해서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간헐적이라는 말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간헐적. 그죠? 네. 듬성듬성하다는 뜻인가요? 영어로 표현해 드릴까요? stopping. 그죠? 네. and stopping and starting often이에요. 멈췄다가 다시 됐다가 하는 것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간헐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원래 우리가 삼시세끼를 다 먹어야 되는데 아침 안 먹고 점심 먹고 저녁 안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 간헐적 단식이라고 했던 거겠죠. 하루에도 여러 번 중단되는 것은 이게 작동됐다가 안 됐다, 됐다가 됐다. stopping and starting often. 그게 이제 간헐적이라는 단어의 뜻인 겁니다. 이 중간에서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intermittently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됐다가 안 됐다, 됐다가 안 됐다가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쓰는 단어가 intermittently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중요한 거겠죠. 점점 progressively는 점점점 이렇게 진보된다. 어떤 발전 방향이 나아가고 있다. 그다음에 considerably는 엄청나게라는 뜻이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by 전치사 뒤쪽에 동사나 동명사의 형태를 집어넣는 문제인데 일단 ing도 괜찮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 괜찮으니까 reservation 명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뒤쪽에 the usage 명사가 있는데 앞에 명사가 또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C번을 제거하고 정답으로 B번을 골라내는데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전치사 뒤쪽에 동명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그럼 두 개 다 될 때 어떤 식으로 정답의 패턴을 우리가 기억할 것인가? 동명사일 때는 뒤쪽에 이렇게 명사 목적어를 취할 수 있지만 명사가 왔을 때는 똑같은 명사가 뒤쪽에 올 수는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힐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2014년도 9월달 시험에 이 문제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except for라는 단어가 이것도 미리 정답을 말해드리고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해서 뭐뭇을 제외하고죠. 뭐뭇을 제외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뭇을 제외하고 전부 다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너 저기 국영수 사회과학 뭐 음악 체육 뭐 잘해? 나 음악 빼고 다 잘해. 음악만 빼고 다 잘한다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이 단어가 나올 때는요. 일부 특정한 것만 빼고 이 all, every 이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들이 항상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except for는 제외하고고 except for가 나오면 뭐 하나를 빼고 나머지 전부를 뜻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지 뭐가 더 중요할까요? 시험에서 나온 단서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all, every 이런 단어들이 같이 등장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6번 동사가 보이고 앞쪽에 빈칸이 뚫렸다면 당연히 주격이겠죠. we. 근데 다만 구조 자체로 보시면 all 이게 이제 선행사로 일단 나온 거고요.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 목적격에 대시라는 단어가 사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해석할 때는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all we want for this meeting 이번 회의 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나오는 노래 중에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baby 노래 있어요. 머라이어 캐리 노래 중에. 그 노래를 막 따라 부르면서 이거 틀리면 좀 그렇잖아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All we want for this meeting is 똑같잖아요. 그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대요. 가장 중요한 건 단서 찾아야죠. 놀란 이유가 뭔지를 여기서 찾아내는 겁니다. 이 회사가요. profitable company예요.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수익성 있는 회사가 된 건데 어떻게 됐길래 놀랐을까라는 거겠죠. 그만 강력하게 꽉 조인다. 탄탄하게 단단히 quickly. 이 회사는 별로 그렇게 오래된 회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눈부신 성장을 했던 곳에 놀랐다라는 것이 가장 좋겠죠. quickly. 우리가 how 다음에 나오는 이 부사는요. 누굴 꾸미는 건가요? 동사를 꾸미는 거예요. 되다. 강하게 되다. 단단히 되다. 빠르게 되다. 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좋은 회사가 됐어? 이런 느낌이겠죠. 정답으로 이제 quickly가 제일 잘 어울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텐데 오늘부터 이제 이런 공식을 알아두세요. how 다음에 부사가 나왔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뒤쪽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 단어를
잘 꾸미는 부사가 정답인 겁니다. 빠르게 수익성 있는 회사로 어떻게 됐는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놀람을 자아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을 좀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 more 끝났죠? than, more than, 그죠? 단 이게 비교급이 아니고요. more than이라는 단어가 한 덩어리죠. 우리나라 말로 뭐뭐 이상이란 뜻인 거예요. 비교급 A more than B가 아니에요. 뭐뭐 이상이라는 말 우리가 언제 씁니까? 3 이상 10 이하. 숫자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뒤에 twice가 2잖아요. 2배 넘게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more와 than이 하나의 덩어리인데 우리나라 말로 뭐뭐 이상. 숫자와 결합성이 좋다더라. 그렇게 외우시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비교급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 문제. 리드 갖고 여러 가지 장난질을 쳤지만 그 밖에 다른 브랜드, 명사를 꾸밀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의 품사밖에 없어요. 4개 보기에서 여러분 동사 말도 안 되고요. 동사 말도 안 되고 A번과 C번인데 알고 계시죠? 투부정사는 수식성이 뒤에서 앞으로밖에 안 됩니다. Something to drink, 마실 것. 지금 이렇게 앞에서 뒤로 꾸미는 형태에서는 투부정사 정답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leading brand. leading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인류란 뜻이에요. best, the most successful, 네, 그런 정도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Gone are gone. 노래 있잖아요. She's gone out of my life. 네, gone. 분사예요. 분사 꾸미는 품사 누구죠? 부사. 명사만 아니면 다 꾸미는 것이 부사죠. real. 정답인데 이 단어의 동의어가 뭐죠? almost죠. almost. 지금 빨리 구내식당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테이블 모두가 지금 거의 지금 다 없어졌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는 겁니다. nearly gone. 하지만 해석 필요 없었던 문제죠. 네. 다음 문제. 이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 누군가가 말했다는 겁니다. state 하면은 공식적인 성격으로 말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사람이에요. 그죠? 네. response 이건 안 되겠죠? performer는 여러분 공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뮤지컬 막 보러 가죠. 지금의 순간 마법처럼 네, 이거 하는 사람들은 performer예요. nominator 후보자들입니다. 그죠? 네. 뭐 이렇게 후보 누군가에게 지명을 받고 올라온 후보자들이에요. 그다음에 authority 이 단어는 원래 권위자란 뜻이죠. 특별한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권위자를 사건 현장을 권위하고 있다는 말은 조금 어려우니까 담당자라는 말로 바꾸는 괜찮습니다. 사건 불이 났어. 사고 났어. 그럼 그 분야의 전문가는 누가 가요? 경찰 같은 사람 가겠죠. 그래서 기자회견하는 겁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 간의 사건으로 판명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authorities는 권위자인데 사건 현장의 권위자 말이 어색하거든요. 사건 현장을 다 알만한 사람, 담당자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건 현장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화재가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진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 관계자겠죠. 근데 그 소방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권위자인데 이때는 담당자로 해석하는 게 좀 맞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단어라는 거 모르셨죠? 네. 우리가 authority concerned라는 단어도 표현법이 있어요. authority concerned 묶어서 관계당국, 관계된 담당자들, 관계당국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작가가 했죠. 네. 작가의 뭐가 한 책은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간대요. 많은 분들이 written 쓰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책은 원래 작가가 써요. 그게 가치가 다 올라간다? 아니죠. 그냥 책이 아니라 작가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CD 같은 것도 가수의 서명이 들어있는 것과 안 들어있는 것은 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서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할 때 signed라는 단어 쓰는 거죠. 네. written 쓰면은 여러분 모든 책이 다 시간만 가면은 막 가격 다 올라야 되겠네.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요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모르면 절대 못 푸는 문제인데요. 이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have to 부정사라는 표현법을 많이 아실 겁니다. 의무나
그죠? 네, 규정 등을 얘기할 때 뭐뭐 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뭐 해야만 합니다라는 말을 쓰면요. 항상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아들 숙제했니 안 했니? 엄마 저 안 했는데요. 엄마가 빨리 하라고 그랬지? 너 5시까지 꼭 끝내야 돼? 항상 뭐뭐 해야 되는 건 시간이 항상 수반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have to 부정사와 until을 묶어서 사용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have, until, 시간 명사, to 부정사를 하나의 구문처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have until to 부정사. have until to 부정사.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럼 우리나라 말로 뭐뭐까지 해야 한다라는 딱 그 말입니다. 5시까지 해야 됩니다. 6시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정말 많이 쓰죠. 그럴 때 쓰는 말이 have until 시간 to 부정사입니다. 한번 묶어서 읽어보세요. Marshall이라는 사람은 금요일 오후까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구문이었는데 이거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헐 무슨 문제지? 구조두사를 모르고 막 그죠? 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디스카운트, 할인하는 거죠, 여러분. 할인은 여러분 항상 오늘의 정답인 이 단어가 잘 어울려요. 그죠? 네. 항상 기간이 있어. 그죠? 그래서 temporary한 단어겠죠? 짧은 기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임시적이라고. 그죠? 네. 이 단어를 많이 고르시는데 여러분 bargain이라는 단어죠. bargain. 이 단어가 원래 흥정하는 겁니다. 디스카운트 나니까 왠지 바겐 세일 막 이런 거 생각하고 고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문장 한번 써볼게요. Workers bargaining for the better pay. 보다 나은 급여를 위해서 협상 중인 근로자들입니다. 아, 이용재 씨 이번 달에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300 드릴게. 그럼 제가 300, 400, 그럼 그쪽에서 400 받고 350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 협상하는 걸 우리가 bargai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디스카운트 나오면 우리가 바겐 세일 할 때 그 바겐 생각하지 마세요. temporary discount. 합리적인 할인이요? 할인 행사를 하는 건데 왜 이성적인 그런 느낌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rational은 이성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suspended는 중단된 겁니다. stopped. 학교 막 정학 혹은 모든 이들이 정지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할인을 제공하는 건데 짧은 시간 동안만 제공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Employees are required to meet with their supervisors.까지 모든 문장이 다 나왔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해서 모든 문제 다 나왔다면 그때는 항상 부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문장 성문이 다 나오고 나서 빈칸은 항상 부사의 자리고 여기서 꾸미는 건 동사를 꾸민다는 거죠. 동사 meet. 자, 상급자들과 자주 만날 곳이 요청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답 B번이에요. 부사는 주절이 끝나고 오는 품사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쉬핑 에이전트니까 배송회사가 되겠죠. 배송회사로서 우리는 고객들에게 제공합니다. 배송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죠? 배송할 때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을 타임이하면 시기 적절한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사할 때 요거 보내야 돼. 여러분 제일 유명한 게 우리 이런 거 있죠. FedEx라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물건 막 배송해 주는 업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코스트. 내가 이거 배송 보내면 얼마 들어갈지 그거를 미리 우리가 견적을 뽑는다고 하죠. 그래서 estimate이란 단어가 항상 비용이란 단어랑 잘 어울려요. 얼마 나오는지에 대한 견적을 제공한다는 거죠. 저기요, 도자기 있죠. 도자기, 차이나, 그죠? 네. 도자기를 중국에서 일본으로 보내고 싶은데 얼마예요? 그거요. 그거요. 대충 우리가 아직 물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300에서 5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estimate이란 단어가 견적 혹은 견적서란 뜻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estimate 하면은 항상 견적인데 견적은 돈과 관련된 단어겠구나. 코스트란 단어와 어울린다라는 것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죠? 네. 이거는 그 은행에서 우리가 쓰는 예금이겠죠. finance는 저기 재정, 그죠? 네. 재무. 굉장히 규모가 큰 거예요. 좀 배송품이 나오는데 무슨 재무까지 나와요. 그죠? 네. estimate.
그 다음에 127번은요.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within이란 단어를 뭐뭐 이내에 라고 기억하지 마시고요. 숫자가 포함된 기간 명사. 우리가 이내에란 말을 언제 많이 쓰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기 이씨 방세가 밀렸네 밀렸어. 저기 3일 안으로 저기 꼭 돈 넣어. 네, 3일 안으로. 뭐뭐 이내라는 단어를 쓸 때는 within 좋고요. up to는 최대.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은 최대 뭐뭐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들어오시면 최대 10일까지 유급 휴가를 드립니다. 그죠? 네, 이런 말이에요. 최대 언제까지라는 단어예요. 수채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뭐 이럴 때 쓰는 거. until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뒤쪽에 시점에 해당되는 명사들이 잘 오는 게 up to until이에요. 이게 기간을 뜻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up to until이 의외로 잘 안 어울린다라는 것이죠. 네, 둘 다 말이 비슷합니다. 최대 뭐뭐까지 비슷하죠. 뒤쪽에는 시점이 더 잘 어울리고 within은 숫자가 포함된 기간 명사가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nowthat은 because잖아요. 정답이 절대 안 되는 단어죠. 접속사가 어떻게 명사 앞에 쓰겠습니까? within은 in가 아닙니다. 숫자 포함된 기간 앞에 잘 쓴다. 실제 시험에서도 within 다음에 제일 잘 나오는 숫자가 30 days. 또 이거 적는 분들 계십니다. 그냥 제가 한 거죠. 진짜 시험에서 이 30이라는 숫자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숫자가 포함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increase의 품사가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앞에 어가 있으니까 명사로 판명되었다면 명사를 꾸미는 품사는 형용사 significant. 요즘 추세죠. 하나의 단어가 두 개의 품사가 있다면 이거를 뭔지 먼저 구별하고 나서 품사를 한 번 더 역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디자인 같은 단어. 그죠? 네. 나왔었죠?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 house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use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그걸 알아야 앞에 있는 수식어를 골라낼 수 있는 문제들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다음 문제. diversify its product. 제품을 다양화한다. 해석 필요 없습니다. 동사를 취할 수 있는 단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CD번 consequently furthermore는요. 바로 뒤에 컴마 찍히고 이건 파트 6에서나 정답될 수 있는 단어예요. 왜? 앞에 뭐가 있어야 되거든. 앞에 문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정답이 안 되고요. as far as는 주어 동사 나오고 in order to는 바로 동사 원형 나오죠. 수부정사니까 답은 B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매니저가 있어요. 매니저는 쇼핑백을 반품시키는 겁니다. 그죠? 쇼핑백 뭐야 이거 반품시킨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Because the lettering on them. 쇼핑백 위에 있는 글자가 not blank하다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 토단비를 그 책 같은 거 넣어갖고 판매하기 위해서 그 쇼핑백을 우리가 주문한 겁니다. 근데 토단비 이렇게 썼으면 얼마나 잘 보여. 근데 뭐 이렇게 썼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네, 뭐야 이게? 그죠? 글자가 선명하지 않다라는 거죠. distinct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어로 써볼까요? clearly, be seen, smell, hold. 여기다 can 써볼까요? can clearly be seen, smell, heard. 눈으로 보이거나 냄새를 맡거나 들리는 거는 그게 확실하게, 그죠? 누가 봐도 딱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눈에 띄는 이란 말 참 좋아요. 그죠? 그게 distinct예요. 글자가 선명하지 않으니까. 그죠? 네. certain이라는 단어가 확실한인데 이건 여러분 주관적으로 I'm sure. 주관적으로 내가 대디하라는 부분, 내가 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럴 때 쓰는 거지. 글자가 확실하다 안 확실하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확신을 가질 때 쓰는 단어예요. fasten your seatbelt. 고정시키는 거. 대략적인. 말이 안 되겠죠. distinct. 다음 문제. There is no question that recent improvement in the communication system allow our company to track shipment.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좋아졌다? improvement가 있었던 겁니다.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니까 통신 시스템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좋아졌으니까 배송품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잘 되겠죠. 개선됐으니까. 잘 된다라는 말을 골라볼게요. 잘 된다라는 말, efficiently. 효율적이란 얘기죠. 네, 이거 익스트림리가 네, 아니고 네, D번입니다. efficiently. 효율적으로 배송품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단서는요, improvement예요. 좋아졌으니까 효율성이 증대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말로 효율적으로가 아니고 효율적인 건 좋은 거야. 앞에서 좋은 단어가 나왔으니까 좋은 단어 나왔죠. 이 두 단어는 여러분 좋고 나쁘고의 어떤 그런 긍정과 부정의 느낌이 없어요. extreme는 그냥 very예요. 매우예요. 긍정 부정이 아니잖아요. 이건 좋은 단어예요. 좋은 단어 나왔으니까 좋은 단어가 나온 거겠죠. 라는 부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답은 D번. 다음 문제. 벗이 나왔죠.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한번 모아본 겁니다. 피드백을 막 모았어요. 새로운 소프트웨어 어때요?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long, 왜 길어? 그죠? 네.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예요.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왔고, 자, 이 소프트웨어를 말이죠. 막 프레젠테이션. 그 프레젠테이션 어때요? 라고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길어요? 나쁜 단어 나왔다? 그럼 번 나오면 그 다음엔 좋은 단어 나와야 되겠죠? 이게 좋은 단어 한번 골라볼게요. informative. 아주 유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informative는 유익했다도 좋지만 presentation과 어울리는 단어죠. 발표를 듣고 나서 얻는 게 있을 거니까. 정보를 듣게 되었으니까요. obligated는요. feel obligated. 나는 뭐뭐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두고 해야 되는데 뭘 느껴? 벗을 이용하십시오. 벗을. 그죠? 그다음에 advisory는요. 이렇게 뒤에 다른 명사를 꾸미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advisory board. 그죠? 네. 뭐 자문위원회. helping이요. 도움이 됐다? 그러면 helpful. 이렇게 쓰는 게 더 맞겠죠. 근데 helping은 도와주고 있는데 정도의 뜻이에요. helping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캠핑도 아니고요. 그죠? informative. 벗을 이용한 긍정 부정의 관계. 프레젠테이션과의 어울리는 단어. 모르는 걸 정보를 통해 얻었으니까. 다음 문제. 참 중요해요. 디지털 카메라 여러분 많이 아시죠? 디지털 카메라를 보니까 와, 여기 굉장히 선명하고 그죠? 네. 깔끔한 이미지가 나오네. 나오네란 단어. 이미지가 되게 좋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는 항상 create입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사러 갔어요. 근데 와, 화질 되게 잘 나온다. 화질이 되게 선명하고 잘 나온다라고 그 나온다라는 말을 영어로 우리가 create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create이라는 단어의 느낌이 뭐예요? 창출한다, 창조하다, 대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창조가 아니죠. 없던 것이 만들어지는 거. 무에서 유예요. 여러분, 카메라라는 것이 한번 찰칵 누르는 순간 이미지를 카메라의 기계의 기술을 통해서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크리에이트인 겁니다. 이거를 그냥 창조하다라고만 외우신 분은 이런 문제 못 맞히시겠죠. 크리에이트의 이미지는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카메라를 통해서 없던 이미지가 생성됐다라는 것은 크리에이트이고 이 상황에는 항상 크리에이트를 하나의 단어로 묶어서 기억하시면 쉽게 고를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이제 나머지 단어들이 헷갈리겠죠. 그죠?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다음 문제. 이거는 그냥 한 방에 끝내드리겠습니다. have difficulty ing. 이게 수거예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readjusting 바로 고르시면 됩니다. 수거는 여러분 모르면 그냥 틀리시는 거죠. 우리가 enjoy ing 그냥 외워야지 고르시는 거고 want to, have difficulty 동명사 이거는 여러분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모르면 그냥 틀리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알이에요. 총알 아무리 잘 쓰면 뭐예요? 총알이 없으면은 사격을 못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이런 것들은 많이 알아두시면 알아둘수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죠? 명사수에게 총알 같은 존재인 겁니다. 총알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한 지역에
문화와 관련된 것을 담당하는 사무국에서 발표를 했대요. 새로운 음악 공연을 하겠다라는 것이겠죠. 단어를 뭘까요? 음악 공연하니까 왠지 뭐 오케스트라 막 티어터 이런 거 나오겠지만 series라는 단어가 여러분 1년이겠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a series of 여러 개를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series of 복수 명사까지 해서 사실 여러 가지 1년의 공연들 요런 거랑 잘 어울리는 단어를 골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단어들이요. of랑 직접적인 결합성 없어요. 근데 series는 항상 series of예요. 그리고 복수 명사까지. 콘서트 홀에서 앞으로 열리게 될 음악 공연들이 하나만 있겠어요? 1년 내내 여러 가지가 1년의 행사들이 있다는 말이 중요한 거겠죠. series입니다. series를 연속 1년 이렇게 외우시겠어요? 아니겠죠? 지금 시리즈 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a series of 복수 명사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다음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assume이라는 단어를 많은 분들이 그동안 뭐뭐라고 추정하다. 그죠?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 뜻만 아셨다면 오늘 이 문제는 다른 뜻이에요. 다의어죠. 타이틀 오브 디렉터입니다. 디렉터란 직책을 맡게 될 것입니다. 직책을 떠맡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도 assume입니다. 뭐뭐라고 추정한다는 뜻 하나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assume the title, assume the responsibility. 나 이번에 이러한 책임을 맡게 됐어. 나 이런 직책을 떠맡게 되었어. 그거는 여러분 assume이고요. undertake도 떠맡다는 뜻이 있어요. 얘는 직책이 아니고 task, duty 이런 업무를 떠맡을 때는 undertake를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떠맡다라고 하면 두 단어가 다 될 것 같습니다만 직책과 책임은 assume, 일을 떠맡는 건 undertake예요. 서로 어울리는 단어들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assume 자체는 또 뜻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다음 문제. 직원들과 직계가족. 직계가족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쓰고 싶어요. 그죠? 네. 직계가족, 가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구성원이라고 하죠. 구성원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members라고 하죠. 직원들과 그 직원들의 직계가족 구성원들은 초대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구성원이라고 하지 말고요. family 하면은 멤버가 떠오르는 겁니다. The members of our family, my dad, mom, and my sister. 패밀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unity.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통합, 통일, 합체 뭐 이런 뜻인 겁니다. 말도 안 되죠. 다음 문제. help란 동사의 어법을 아직도 모르셨다면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help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요. 원형 부정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 있죠? 투부정사 없죠? 그러면 정답입니다. 바로 A번이에요. 누군가에게 help는 그냥 돕다겠지만 help 목적어 원형 부정사. 내 친구가 내가 숙제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My friend helped me finish the homework. 그죠? My friend helped me to finish the homework.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To finish 혹은 그냥 finish the homework. 이게 help부터 시작되는 동사의 어법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찾고 여기서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정답 고르려고 한다면 안 되는 거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틀에 들어갈 만한 단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A번의 likely. likely는 여러분 좀 더 쉬운 단어로 바꿔 설명해 드리자면 possible이에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is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시카고를 여행하는 동안에 The Ministry of Commerce 한 부서겠죠? 네, 이 부서의 대표들은요. 이 상업지구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전하죠. 형용사죠. 또 품사가 형용사예요. likely 자체가 ly가 붙었지만 형용사고요. likeable 이거 고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be likeable 투부정사라는 수거가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뜻이 뭔지 아세요? 호감이 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괜찮다. 저 남자애 괜찮다. 그죠? I think
The man over there seems to be likable, but he is not funny. 저기 있는 저 남자 굉장히 호감 간다. 근데 재미는 완전히 없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호감 가는. 토익에서 이 단어 정답될 가능성 정말 없죠. Be likely to 뭐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문제. 매니저, 각 부서의 담당자들은요. 플랜을 짰대요. 플랜과 어울리는 단어. 근데 electrical power니까 전력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그죠? 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정전 같은 것들이 나타날 때도 멈추지 않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려면 이런 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죠? 비상대책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대책이죠. 바로 contingency. 비슷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emergency라는 단어죠. contingency plan이에요. plan. 비상사태에 어떻게 해야 되는 계획을 contingency plan이라고 해서 한 단어로 정말 많이 씁니다. 한때 그 예전이죠.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에서 그 김원효 씨인가요? 김원효? 네, 이분이 사실 그 유명세를 타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프로였었죠. 그죠? 그 유행어 뭐죠? 안 돼! 안 돼! 그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인기를 또 얻고 있는 김준현 씨라고 있죠. 뚱뚱하신 분인데 그분의 또 유행어 그래? 네, 그게 있었던 프로 이름이 비상대책위원회였어요. 비상대책을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서스펜션은 다시 말씀드려 중단입니다. 스탑이요. 중단. 만연. 널리 막 퍼져 있는 겁니다. 여기도 감기 막 이런 거. evacuation. 대피. 그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비슷한 단어 이거 있죠. 엑소더스. 이걸 이루 쓰게 되면은 성경의 출애굽기예요. 애굽을 빠져나가는 것이겠죠. 엑소더스. 그다음에 이제 그냥 소문자로 쓰게 되면은 농촌에서 도시로 막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 한꺼번에 막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 그걸 엑소더스라고 하는 거죠. 엑소 하니까 또 막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으르렁 이거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자, 8-6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예상되는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8-6는 항상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볼게요. 주제가 copiers, 복사기입니다. 복사기에 관련돼서 이게 작동이 잘 되면 편지 안 쓴다? 안녕하세요. 복사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누가 편지 써? 그냥 쓰지. 그죠? 네. 지금 마케팅 부서에 복사기가 하나 있는데 보세요. broken down. 고장 또 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흐름을 찾어요. 벌써 세 번째. 그죠? 복사기가 고장이 많이 나고 있다라는 흐름을 보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될 거란 얘기죠? 어떤 회사 거를 썼냐? 고장 나는 거 더 이상 못 믿겠다. 신뢰할 만한 회사 거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죠? 네. 한번 고장 난 거 나 같아도 그 다음에 그 전자회사 거 잘 안 사잖아요. 그죠? 네. 샀고요. 그런 회사들을 봤는데 카피 플러스나 포러메릭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다. 근데 그러한 회사들 바로 여러분 서치 에즈라는 거 언제 쓰는 거죠? 세부적인 원소들을 쓰고 그 앞에 집합체를 쓰는 거죠. 이와 같은 회사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서치 에즈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전치사입니다. 품사가요.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두 회사가 다 괜찮다. regarded는 여러분 각광받고 있다, 존경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it will make everyone much happier. 네, much more happier 하면 좀 좋다. much more happier. 만약에 이 문제에 관련돼서 이 사람과 어느 회사 할까 좀 상담을 하고 싶어요. 의견을 교환하고 싶어. with랑 친한 단어 consult죠. consult는 여러분 자문을 구하거나 상담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consult with somebody로 묶으시면 되는 거고요. discard는 여러분 get rid of 무엇을 없애거나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consult with somebody 누구누구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기 원하신다면 어디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세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흐름이 중요한 거죠. 복사기가 고장 났어. 계속 고장 나니까 신뢰할 만한 회사 reliable.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어떤 회사? 이러한 회사 search as. 마지막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다. consult with somebody. consult는요. with를 빼고 쓰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consult a doctor.
consult a lawyer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with가 붙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티클, 기사예요. 역시 part 6는 뭐다? 기름이다? 아니다. 흐름이다. 기름이 왜 나와요? 그죠? 네. 리사 웡 씨는요. 항상 imagined,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해요. She would lead a regular life. 그냥 보통 사람의 평범한 삶을 살 거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삶을 살 것 같았는데 the opportunity, 그죠? 기회가 왔을 때 그녀 자체 자영업을 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이거 하지 않았대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았다는 얘기죠. 잡았다는 얘기를 not과 함께 쓰고 싶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패스업이 뭐야? 기회가 그렇게 패스, 통과하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게 같은 말이 되겠죠. 패스업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로 포기하다는 뜻으로 많이 아시는데 기회가 이렇게 왔어. 이렇게 있다가 왔어. 패스업, 통과시킨다. 그럼 놓친 거예요. pass up the opportunity, pass up the chance라는 단어랑 정말 잘 어울리는 아주 중요한 수거가 될 겁니다. pass up, 그죠? 네. look into, 조사하다, sort out, 정리하다. 그 애프터는 뭐 후로 가다. 이건 뭐 많은 뜻이 없어요. 쫓아가는 뜻도 있겠지만요. pass up the opportunity, pass up the chance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범한 삶을 살기 원했지만 기회를 잡아서 자기 사업을 시작한 단어, 전반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 자영업으로 뭘 대박을 냈나 보네. Thanks to her savvy. savvy란 단어를 쉬운 단어로 바꾸면 노하우란 뜻이겠죠. 그녀만의 노하우가 있어 갖고요. 레스토랑을 차린 거예요. 그죠? 네. 오늘 레스토랑 차린 유명한 사업가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네요. 그죠? 네. 이 상점의 이름은 스테이크 오래요. 그죠? 네. 스테이크 오. 네, 오, 빨리 오. 네. 그런 스테이크 집이었는데 145번 문제가 문법 문제입니다. 비동사 뒤쪽에 들어갈 만한 품사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형용사겠죠. 지금 이 식당이요. 벌써 그죠? 네. 가동이 되고 있어요. 지금 언제 들어와도 다 식당이 운영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operational. operational은 공장이나 식당 등이 정상으로 운영되고 다 작동되거나 가동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랜드 오프닝은 진짜 신장 개업 딱 하는 그 날 있죠. 막 꽃 터트리고 막 그 화분들 들어오고 그건 아직까지는 안 할 거예요. 토요일까지는 아직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자, there are other foods available on the menu. 이 식당에는요, 주로 스테이크를 제공합니다만 메뉴상에는 다른 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뭐가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포함하는 메뉴상의 다른 음식들. 항상 이럴 때 쓰는 단어가 including 단어가 되고요. 이 단어 품사 뭐죠? 전치사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는요. 해석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전치사인 걸 아시고 뒤에 명사들이 나열되는 구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메뉴상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습니다. 뭐뭐를 포함한 including, 포함하지 않다 excluding, ing 형태를 고르는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11월 30일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시험에 대해서 우리 예상 특강을 해봤는데 기존에 제가 또 그 올해 그죠? 네,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린 문제들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험에 임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50% 정도는 고정, 그 다음에 조금씩 바뀐 패턴까지 잡아주셔야지 여러분들이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토익 공부 계속해서 저희 투던비와 함께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상특강의 이용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